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사실 집을 팔았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셨고, 저도 형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집을 팔았다니. 무슨 집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다시 물으셨는데,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집 말고요. 아버지 집이요. 여기 이 집을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얘지시더라고요. 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는데, 형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업 자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해서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카드론도 한도가 다 찼고요. 형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몰래 팔다니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된 회사원 김민수라고 합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2학년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 중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 형이었습니다. 제 형은 저보다 5살 많은 41살이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형수는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인데 형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일어난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째 날이었어요. 저희는 매년 명절 때마다 큰 집에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일찍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와 형수, 그리고 제 아내까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와 형, 아버지는 거실에서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형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농담도 잘하고 웃기를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심각해 보였거든요. 뭔 얘기인데 그래? 아버지께서 대답하셨는데, 형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사실 집을 팔았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셨고, 저도 형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집을 팔았다니. 무슨 집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다시 물으셨는데,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집 말고요. 아버지 집이요. 여기 이 집을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얘지시더라고요. 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는데, 형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업 자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해서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카드론도 한도가 다 찼고요. 형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몰래 팔다니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그때는 정말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요. 다음 주에 잔금을 치러야 해요. 형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부모님 몰래 집을 팔 수도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형이 이미 몇 년 전에 부모님 명의로 된 모든 서류를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가져가 있었던 거예요. 부엌에 있던 어머니와 형수도 큰 소리에 놀라서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뻔했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형이 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말했는데 형수의 표정도 창백해지더라고요. 아마 형수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온 가족이 모여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형의 사정을 들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형이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손을 댔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죠. 형, 그럼 지금 빚이 얼마나 돼? 제가 물어봤는데 형이 대답하기를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추궁했더니 결국 말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려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또 화를 내셨는데 형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망가졌어요. 임대료도 밀렸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 형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집을 몰래 파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형수도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여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라니.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형수도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반응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시부모님 집을 팔았다니요. 그날 밤 늦게까지 가족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집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황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을 판 것이니까 무효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황이고 매수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복잡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어봤는데 변호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일단 매수자분과 협상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만약 그분이 거절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형과 함께 매수자를 만나러 갔어요. 알고 보니 젊은 신혼부부더라고요. 그 집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면서 이미 이사 계획도 다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거라서요. 형이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부부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계약을 취소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남편분이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미 전세금 빼고 대출까지 알아봤는데요. 갑자기 계약 취소라니 너무하지 않나요? 아내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연한 반응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을 못 사게 된 거니까요. 결국 그분들은 계약 취소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금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이 소송을 제기해 주셨는데 몇 달이 걸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언제 집에서 나가야 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셨고 형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형의 빚 문제였죠. 집을 판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니까 채권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형, 빚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형이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어요. 저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수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모아둔 돈이 있어. 약 2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니까 놀랐어요. 그 돈으로 너희 형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혼할 거야. 그 순간 정말 충격받았어요. 형수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다니요. 형수님,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너희 형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형수 말씀으로는 형이 사업 실패한 것도 처음에는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빚이 생긴 것도 나중에 알았고, 이번 집 파는 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완전히 망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 형수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정말 착한 분인데 형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되다니요. 형수님, 형이랑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어. 너희 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살 것 같아. 그날 밤 형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형수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결혼 초기부터 형이 여러 가지 일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이었어. 술 먹고 들어와서도 안 마셨다고 하고, 친구들과 놀러 가서도 일한다고 하고. 그런데 점점 거짓말이 커지더라고. 형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형에 대해 몰랐던 면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형이 단순히 사업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평소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 형과 형수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형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형수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형수는 약속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2억 원을 형의 빚 갚는 데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혼 조건으로 말이에요.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괜찮아. 어차피 혼자 살 건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 일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 소송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외로 빨리 결론이 났어요. 매수자분들이 갑자기 계약 취소에 동의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 형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들도 다른 집을 알아보다가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잘 됐네. 하지만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약금 개념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정말 안도하셨어요. 몇 달 동안 불안해하시다가 드디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형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으셨어요. 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형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집을 되찾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형수와 이혼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형수는 이혼이 성사된 후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인사하러 오셨는데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네,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 해. 형수를 보내고 나니까 정말 허전했어요. 10년 넘게 가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돼버린 거잖아요. 형은 형수가 준 2억 원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1억 원 정도의 빚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면서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형,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저지른 일인데. 형도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술도 자주 마시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일에만 집중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힘들어하신 분은 어머니였어요. 아들이 이혼하는 것도 속상하셨는데 며느리까지 잃게 된 거니까요. 형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어머니께서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우셨나 봐요. 저도 형 때문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 말이에요. 특히 제 아내에게는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하자고 약속했거든요. 여보, 형 일을 보니까 정말 무서워졌어.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어. 맞아. 서로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아내도 동의해 주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고 형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빚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거든요. 이번에는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어요. 형, 이제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예전에는 매일 불안했는데 이제는 계획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형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형수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민수야, 나 너희 형이랑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어. 네, 형수님. 너희 형이 많이 변했다고 들었어. 정말 그래. 형수도 형의 변화에 대해서 들었나 봐요. 아마 공통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일만 열심히 해요.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볼까? 형수와 형이 다시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편해지더라고요. 형이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지. 알아. 하지만 이제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형수도 형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형과 형수가 다시 만나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형은 정말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형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형이 옛날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최 대리였는데, 형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형이 사업을 정리할 때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최 대리, 너 어떻게 여기를? 형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최 대리가 가져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형과 함께 했던 사업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거예요. 형님, 사실 저희 사업할 때 장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바쁘다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나는 횡령 같은 거 한 적 없어. 형이 발끈했지만 최 대리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형님이 직접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님 명의로 된 통장에 설명할 수 없는 입출금 내역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나 봐요. 잠깐, 혹시 그때 김 과장이 했던 일 말하는 거야? 맞아요. 김 과장이 형님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빼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님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 형이 사업할 때 함께 일했던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형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의 명의를 사용했기 때문에 형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아마 곧 형님한테도 연락이 올 거예요. 그날 저녁 형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형은 정말 억울해했어요. 자기는 그런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나 정말 그런 거 몰랐어. 김 과장이 그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형, 그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잘 모르겠어. 그때 일이 너무 복잡했거든. 며칠 후 정말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도 이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형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조사 당일 저도 형과 함께 갔어요. 혼자 보내기가 안쓰러워서요. 형, 그냥 사실대로만 이야기해. 알았어. 숨길 것도 없고.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형은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나온 형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다행히 내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다만 김 과장이 내 명의를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일단은 안심이 되었어요. 형이 직접 횡령에 관여한 건 아니라는 게 확인된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김 과장이 형 명의로 빼돌린 돈 때문에 형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 돈도 형이 갚아야 하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변호사님과 상담해 봐야겠어. 또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님이었죠.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형이 직접 횡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입증하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형이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니 김 과장의 이상한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 장부를 혼자서만 관리하려고 했다든지, 은행 업무도 자기가 다 처리하겠다고 했다든지 말이에요. 그때는 김 과장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던 것 같아. 다행히 당시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들이 김 과장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주기로 했거든요. 몇 달 후 김 과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었어요. 결국 김 과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민사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피해를 입은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또 돈 문제네. 형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제 막 빚을 정리해가고 있었는데 또다시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수가 나서줬어요. 여보, 내가 도울게. 안 돼. 너한테 또 피해를 줄 수는 없어. 이번엔 다르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 형수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형이 거짓말했을 때는 그렇게 화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형을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수가 자기 적금을 해지해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의 일부를 마련해줬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어떻게 갚지? 갚을 생각 말고 앞으로 더 잘해. 여보, 내가 도울게. 이번엔 다르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 갚을 생각 말고 앞으로 더 잘해.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형과 형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된 거죠. 이제 정말 재혼할 거야. 형이 어느 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형수님이 동의했어. 응. 이번엔 정식으로 프러포즈도 했어. 형이 형수에게 다시 프러포즈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반지도 새로 사서 말이에요. 형수님 반응은 어땠어? 처음엔 당황했는데 나중엔 좋아하더라고.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사이 형도 많이 변했고 형수도 형을 다시 믿게 된 것 같았거든요. 재혼식은 가족들만 참석해서 간소하게 치렀어요. 하지만 모두들 정말 기뻐했죠.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형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재혼 후 형과 형수는 새로운 집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투룸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거든요. 형은 새로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남은 빚도 계획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형,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아. 그러게. 예전에는 매일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게 됐어. 형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돈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게 되었거든요. 형수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격리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둘이 함께 벌면 빚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거야. 정말 보기 좋았어요. 둘이 함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형수가 임신한 거예요. 정말 축하해. 모든 가족이 기뻐했어요. 특히 부모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겠구나. 아버지께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하지만 형은 걱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민수야,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형, 걱정하지 마.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 그래도 불안해. 형이 아직도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돈 문제만 나오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형수가 형을 달래주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둘이잖아.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수의 임신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더욱 화목해졌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생긴 거니까요. 임신 기간 동안 형은 정말 극성스럽게 형수를 챙겼어요. 매일 영양제 챙겨주고 병원에도 빼먹지 않고 함께 다니고요. 형,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정말 잘하고 싶어.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형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으니까 이번엔 정말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몇 달 후 형수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거든요. 형, 축하해. 정말 잘생겼다. 고마워. 나도 이제 아빠가 됐네. 형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손자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되신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형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보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형, 요즘 정말 달라 보여. 아이가 생기니까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형이 이렇게 가정적인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형수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긴 했지만 얼굴에서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형수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행복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 형수의 말을 들으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겪고 나서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돌잔치를 했어요. 작은 파티였지만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손자 정말 크게 컸네. 할아버지가 되신 아버지께서 아이를 안고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쯤 형의 빚도 거의 다 갚아져 가고 있었어요. 형, 이제 얼마 남았어? 한 3천만 원 정도. 내년 이맘때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대단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갚을 수 있었어? 형수랑 함께 계획을 세워서 한 푼 한 푼 모았어. 그리고 부업도 했고. 형이 주말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형수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재택근무로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정말 대단해, 형수님. 우리가 함께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 두 사람이 정말 좋은 팀이 된 것 같더라고요. 빚을 다 갚고 나서 형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민수야, 정말 고마웠어. 그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형,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도울 차례야. 형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실제로 형이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죠. 축하해, 형. 대리로 승진했다며. 응. 월급도 좀 올랐어. 형의 얼굴에 자신감이 생긴 게 보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 무렵 형수가 또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이번엔 딸일 것 같아. 정말. 그럼 아들, 딸 둘 다 생기는 거네. 온 가족이 또다시 기뻐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려면 더 큰 집이 필요했는데, 형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아. 새 집에서 형 가족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형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모범적인 아빠가 되었거든요. 형, 요즘 정말 바쁘겠어. 바쁘긴 하지만 행복해.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형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형수도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지만 정말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이런 게 내가 꿈꿔왔던 가정이야.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시더라고.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온 가족이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정말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회복되시는 동안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병원에서 간병을 했어요. 형, 네가 아이들 때문에 바쁠 텐데 내가 더 할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인데 당연히 해야지. 형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자기 일로도 바빴는데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퇴원하신 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했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셔야 했거든요. 형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너희들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께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거죠. 형이 대답했는데 정말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그 무렵 형의 회사에서 또 승진 기회가 왔어요.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거였죠. 형, 축하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 그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형이 승진하면서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아. 그러게.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형의 말을 들으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께서도 형의 변화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내 형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믿을만해요. 다행이다. 그때는 정말 걱정했는데 아버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놀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형의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똑똑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삼촌,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조카가 그림을 보여주는데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응, 우리 가족이야. 조카의 그림을 보니 정말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형도 조카의 그림을 보고 정말 감동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형 정말 좋은 아빠야. 실제로 형은 정말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자주 다녔거든요. 형수도 정말 만족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도 없었는데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네. 그런데 그때쯤 저희 집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된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애들이랑 놀고 싶어. 그래. 하지만 너무 늦지는 말고. 딸이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걸 느꼈어요. 형도 자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민수야, 아이들이 정말 빨리 크네. 그러게. 벌써 첫째가 유치원생이라니.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겠어. 형의 말을 들으니 정말 철이 든 것 같더라고요. 그 무렵 형이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가 생긴 거예요.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대. 와, 좋은 기회네. 그런데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 고민이야. 형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일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형수가 형을 설득했어요. 여보, 좋은 기회잖아. 다녀와.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 결국 형이 일본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연수 기간 동안 형은 매일 화상통화로 가족들과 연락했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고 형수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요. 형, 일본 생활은 어때? 좋긴 한데 가족이 그리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형이 일본 연수를 다녀온 후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형의 첫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둘째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형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형, 축하해. 부장이라니. 고마워. 정말 꿈만 같아. 형의 얼굴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불안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지신 거예요.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어머니께서는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걱정이 되었어요. 형과 함께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수술 기술이 좋아져서 안전해요. 형이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더라고요. 수술비가 꽤 많이 들었는데 형과 제가 반반씩 부담했어요. 예전에는 형이 돈이 없어서 제가 다 부담했을 텐데 이제는 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죠. 형, 정말 든든해. 당연한 거지. 우리 어머니인데. 형의 변화를 보니 정말 대견했어요. 어머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재활 기간 동안 형과 제가 돌아가면서 간병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마음이 편하다. 어머니께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무렵 형수가 3번째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형,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되겠네. 그러게. 아이 셋을 키우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어. 형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 하나도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아이 셋을 키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3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정말 예쁜 공주님이 탄생한 거죠. 이제 아들 2, 딸 1네. 완벽한 구성이야. 온 가족이 막내 조카를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손녀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손녀 정말 이쁘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안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셋이 되니까 지금 살던 집이 좁아졌어요. 형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집을 사려고 해. 형, 집을 산다고. 응. 전세로만 살 수는 없잖아. 아이들 생각하면 내 집이 있어야지. 형이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당장의 문제도 해결 못 했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니 형의 신용도가 많이 좋아져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야. 몇 년 전만 해도 대출도 안 됐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 형이 감회에 젖어 있더라고요. 몇 달 후 형이 정말 집을 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있는 단독주택이었거든요. 와, 형 정말 대단해. 집들이에 갔는데 정말 좋은 집이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이제 정말 완벽한 것 같아. 형수도 정말 만족해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났어요. 형의 첫째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둘째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막내딸은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형은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형, 이사라니. 정말 대단해. 나도 믿기지 않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형의 말을 들으니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그때 집을 몰래 팔았던 형이 이제는 회사의 임원이 된 거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계세요. 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확신하시거든요. 내 형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는 정말 믿을만해.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놀라워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실제로 형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형수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어. 형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형, 뭘 그래?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 그때 너나 형수가 나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형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혼자서는 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형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죠. 요즘 형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회사 일과 별개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번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형수와 상의해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 무리하지 않을 거야. 가족이 최우선이니까. 형의 말을 들으니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게 느껴져요. 형의 아이들도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삼촌, 나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 조카가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아빠 닮아서 똑똑하구나. 응. 아빠가 공부 도와줘서 더 잘할 수 있었어. 조카의 말을 들으니 형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둘째와 막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형이 저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민수야, 우리 같이 사업 한번 해볼까? 형, 갑자기 사업이라니. 아니야. 위험한 사업 말고 안전한 거. 내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거든. 형이 제안을 듣고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형과 함께 사업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믿을만해졌으니까요. 형,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 좋아.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야.
가족들한테도 다 상의하고 시작할 거고. 형의 말을 들으니 정말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알렸는데 이제는 미리 상의하려고 하거든요. 형수도 이번 사업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투명하게 하자고 약속했어. 서로 숨기는 거 없이. 형수의 말을 듣고 보니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시점에서 형과 저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안전하고 투명하게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사랑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이 있다면 가능해요. 저희 형이 그 증거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부모님 집을 몰래 팔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이제는 회사 임원이 되어서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도 있었어요. 형수와 이혼했다가 재혼하는 일도 있었고, 경찰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형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형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형수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는 진짜 믿을 만한 형제가 되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예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포기하고 싶은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가능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형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형수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줘서요. 저희 가족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